오늘 두 번째 이슈가 메인 이슈로 준비한 이슈인데, 이거는 제가 벌써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의정 갈등 문제 심각한 다음에 한 몇 개월간 이 문제가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을 때, 별로 사람들이 그 심각함을 얘기 안 할 때, 사무리에서는 제가 계속 얘기했죠. 지금 의료 시스템 붕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진짜. 지금 어마어마하다, 큰일 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추석 앞두고 지금 막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 언론들이 여기저기서 지금은 이제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지금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됐는지를 지금 막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이건 너무 심각해요. 진짜 무서워 죽겠어, 진짜 무서워 죽겠어. 여러분 이미 지금 방송에서 많이 언급하던데 이번 추석 때 아프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몸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이번 추석 때 아프면 정말 큰일 나요. 우리 몸 관리해야 돼.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지금 붕괴해버렸어요. 지금 붕괴 직전이다. 그게 아니고 붕괴됐어, 이미. 이미 끝났어.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 사실. 냉정하게. 정말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도 윤석열은 지금 며칠째 대통령실 뭐라고 합니까? 문제가 없대요. 문제가 없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제가 그래서 지금 수개월 동안 제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이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한테 맡겨서는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아무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법원에서 그때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법원도 병신같이 그냥 발 빼는 바람에 되지 않았죠. 마지막 남은 거는 뭡니까? 의평원. 의평원에서 요번에 그 의대 지원하는 그 학교들 너희들이 배출하는 의사들은 자격 없어. 이렇게 해줘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2025년 그 입시 문제는 입시 그 상황은 다 끝나버렸잖아요. 이걸 뒤집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 뒤집어야 되거든요. 뒤집으려면 뒤집을 수 있어. 근데 이거 뒤집었다가는 이 정권이 나만 하겠습니까? 수험생들 그 부호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2025년에 1,500명 늘리기로 한 거는 이 정권이 진짜 정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내가 정치 그만할래 하지 않는 이상 윤석열이 포기할 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하고 대화를 하려면은 최소한 뭘 해야 되냐? 내년에는 우리가 지원하지 않겠다.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야. 지금 전공의들이 꼼짝 안 하잖아요. 전공의들이 꼼짝 안 해. 이거는 제가 아마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말했을 거예요. 뭐냐면 전공의들은 일반 노동자가 아니다. 윤석열이가 막 겁주고 의사 면허 뭐 취소한다느니 윽박지르고 해서 전공의들 이길 수 없다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거든요. 왜냐면 전공의들은요,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지금 의대 누가 갑니까? 돈 없는 자식은 못 가요, 의대. 일반적으로. 의대 가는 학생들은요, 평균적으로 다 잘 사는 집안이에요. 돈이 있는 집안이라고. 이 의대생들 내가 병원 막 6개월, 1년 쉰다고 해서 굶어 죽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도 있지. 그런데 보통 노동자들은 직장 나가지 않고 투쟁, 파업 몇 개월 하면은 정말 인생이 끝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월급 안 나오고 돈 없는데 파업을 3개월, 6개월, 1년씩 끌다 보면은 망한다고요. 그래 자살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 너무 힘드니까. 근데 전공의들은 안 그래요. 실제로. 제가 들은 한 전공의 부모는요, 지금 불만이 뭔지 알아요? 우리 아들 지금 병원 가서 일해야 되는데 일 못하게 한다고, 돈 못 번다고. 그게 불만이 아니야. 지금 쉬는 김에 해외여행 좀 하고 와야 되는데 왜 외국을 못 나가게? 그게 불만이에요. 지금 정부에서 전공의들 해외 못 나가게 막아놨잖아요. 그게 불만이야. 어차피 지금 병원도 안 가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이 기회에 그냥 해외여행 좀 마음껏 하고 왔으면 좋겠는데 왜 외국을 못 나가게? 그게 불만이라는 거거든. 근데 그런 전공의들한테 너희들 뭐 앞으로 안 들어오면은 뭐 취업할 데 없어? 의사면 취소할 거야? 그런 게 위협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꼼짝 안 하잖아. 안 돌아오잖아, 10,000명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요구한 거를 정부가 전혀 들어줄 마음이 없으니까 저는 참 전공도 보면서도 너무한 생각이 들지만 근데 이 첫 시장은 이 꼬인 매듭은 정부가 풀어야 돼요. 뭐 제일 중요한 건 의대 정원 문제거든요. 의대 정원 문제에서 이 정부는 계속 앵무새 같이 이건 타협할 수 없어. 끝났어 그러고 있거든요. 그럼 전공이 안 돌아온다니까? 전공이 왜 돌아와? 돌아오면 그냥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데. 그 정부로서는 금년도에 1,500만 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는 우리가 정하지 않을게. 너희들하고 대화할게라고 이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누가 했냐면 요번에 한동훈이 했어요. 한동훈이. 저는 한동훈 이거는 잘한 것 같아요. 한동훈이가 지난 20일 날 전공의협의회 회장인 박단 씨를 만났죠. 박단 씨를 만나갖고 비공개로 면담을 했습니다. 비공개를. 근데 지금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 난 이해가 안 돼. 이 정부가. 이 정상이 아닌 거야 사실. 이때 박단이 한 대표한테 의대 파업 장기화 사태에서 역할을 해달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자리에서 한동훈이 박단한테 말했대요. 2025학년도 입시 요강은 이미 확정이 됐고 공공 정책적 측면에서 되돌리기 어렵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지난 26일 날 한동훈이 어떻게 했냐? 25일 날 열렸죠. 25일 날 고위 당정 협의회가 있었는데 그 당정 협의회에서 한동훈이 뭘 했냐? 의대 정원 2026년 의대 정원 유예하자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는 거죠. 2025년은 이미 끝났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2026년은 유예하자, 발표하자. 그래야지 전공이 돌아온다라고 대통령실에 그 의견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물이가 제가 계속 주장하던 거거든요. 이건 잘한 것 같아. 사물 봤나 봐. 근데 웃긴 거 뭔지 아세요? 바로 그 다음날 용산에서 입장이 나왔죠. 대놓고. 뭐라고 나왔냐? 정부가 여러 데이터나 근거, 미래 전망 이런 것들을 정확히 측정해서 책임있게 결정한 사안이다. 이걸 어디 합의 보거나 협상해서 결정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 국회가 법으로 정하거나 의료계와 협상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결정해선 안 될 사안이다. 아, 나 정말 그냥 욕이 나와요. 정말 나 욕이 나와.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새끼들이 지난 2월 달에 난데없이 아무 근거 없이라는 말은 얘네들이 2,000명이라는 의대 정원 선정했을 때 그 근거가 지금 있습니까? 회의 내용 같은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야, 너희들이 2,000명을 정한 그 근거 뭐야? 근거 내. 회의자료 내. 회의자료 없다는 거 아닙니까? 회의자료 저희 없어요. 그리고 참고한 자료들은 다 폐기했어요. 그러고 있잖아요. 전 그래서 이 새끼들이 2,000명이라는 의대 정원을 정해졌을 때는 아무 근거가 없다. 여러 데이터? 미래 전망? 이런 것들이 어딨어. 그럼 그런 것들 자료 내라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서 지네들은 무슨 데이터 아니면은 전망 뭔가를 과학적으로 측정해갖고 2,000명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동훈이가 누구하고 타협하고 합의 보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응? 더군다나 무슨 국회가 법으로 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고 있어요. 의료계와 협상할 문제가 아니래. 이게 무슨 개소리야? 아니 이런 진짜 전체주의자 독재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는 국회하고도 협의할 문제가 아니고 당사자인 의료계도 협의할 문제가 아니고 그냥 우리 정부가 우리끼리 알아서 결정하면 너희는 따라오는 거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윤석열을 지금 지지하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미친 새끼라니까요. 더군다나 지금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지금 응급실은 안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안 돌아가요. 여러분 엊그저께는요 지금 이 출산 문제 때문에 응급하게 진짜 응급실 가던 이 산모가 어떻게 했어요? 응급실이 없어가지고 뺑뺑이 돌다가 구급차에서 애를 낳았어요. 이게 말이 돼, 대한민국에서? 2024년 대한민국에서 60대, 70대 이 남성이 사고를 당해갖고 응급실을 갔는데 응급실에서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응급실을 10여 군데 돌다가 차 안에서 죽어버리고 차 안에서 애를 낳아버리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황당해. 서울도 엄청 문제인데 지방은 어떻게? 지방은 더 심해요. 지금 서울에 의사 없다고 지금 지방에 있는 의사들을 서울로 데려오고 있잖아. 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 문제에 대해서 황당하죠. 나는 참 이것도 불행이다.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나는 정말 윤석열 이 새끼는요 공사 구분도 없는 새끼예요. 나는 솔직히 말해갖고 만약에 정치적으로 봐도요, 만약에 지들이 다음에 정권을 잡으려면은 한동훈이 유력 대권 후보 아닙니까? 이쪽에서는? 그러면은 한동훈이 만약에 자기들이 유일한 대권 후보다. 그럼 이번 기회에 한동훈의 좀 면도 세워주는 차원에서 지금 의정 갈등, 이 의료 대란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한동훈이 이 문제를 딱 푸는 모습을 보여주면 지지율 얼마나 올라가겠어. 사실. 그래서 사실은 그 정권 프리미엄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띄워주는 거야.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하고 이 뭡니까? 그 지지율 조사하니까 한 20%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통해 갖고 한동훈을 띄워주면 얼마나 좋아? 이 보수 입장에서는. 근데 오히려 지금 대통령실은 이것 때문에 한동훈 뜰까봐 염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이 이거를 제시하면 안 되는 거였어. 안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더 안 해주는 거예요. 정말 구역질이 나요. 구역질이.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이 누굽니까? 한덕수가 아예 못을 박았어. 대통령실이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이 의대 증원 문제는 합의할 문제 아니야. 의사들하고 타협할 문제 아니야. 국회가 나설 문제 아니야. 우리가 결정했으면 따라야 돼. 그지라 했잖아요. 오늘 한덕수 나와가지고 거기에 또 한마디 했죠. 오늘 한덕수가 총리 공간에서 기자들한테 뭐라고 했냐?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고통스러운 개혁의 과정을 걷는 거예요. 지금 이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개혁을 위해서 고통을 겪는 과정이래요.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의료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당장은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부처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미친 쌀고새끼가 있습니까? 나 정말 욕하지 않고 건전하게 방송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그 사람 ING 그 뭡니까 그 수익 창출이 풀렸기 때문에 오늘 건전하게 방송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지금 뭐 대한민국에 전쟁이 났어요? 이런 말은 보통 언제 하는 겁니까? 마치 전쟁이 난 다음에 이 폐허 속에서 나라를 재건할 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 고통을 참고 이겨서 일어섭시다. 뭐 그런 내용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어울리는 말입니까? 대한민국 의료가 이상했습니까? 2월달 전까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이 새끼들이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 의료개혁이 마치 의료가 완전히 엉망이었기 때문에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나게 이 칼을 들이대야 되는데 그 고통을 지금 감수해야 된다. 그러고 있는 건데 지금 이 고통은 필요 없는 고통이에요. 누가 2,000명을 하라고 했어? 누가? 의대 증원이야 우리가 다 인정하고 찬성하는 건데 누가 이렇게 무식하게, 누가 이렇게 경솔하게, 누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2,000명을 증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공의들하고 의료계와 이렇게 싸우고 원수가 되라고 누가 그걸 얘기했습니까? 어떤 국민이? 누가? 그냥 집가지 새끼들이 뭐 한 겁니까? 총선 앞두고 이거 하면은 유리하지 않을까? 그 잠깨 부리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선거 끝났으면은 원위치 시키던가. 아니 설마 윤석열 이 새끼가 무슨 의료 개혁에 교육 문제에 관심이 있겠어요? 난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윤석열이 무슨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난 이거 진지하게 여기에 무슨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나? 이건이 개입되어 있나? 왜냐면 여러분 윤석열은 무슨 일을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일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야당하고 이렇게 원수같이 안 지내죠. 야당의 합의가 없으면 법안 하나 통과시킬 수가 없는데 윤석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야당하고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이 지금 이 지랄하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 너무 간단해요. 이 사학 재벌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사학 재벌들. 왜냐면 지금 사학들, 대학들, 요번에 의대증원 같은 경우 물론 사학만 있는 게 아니고 국립병원도 국립대도 있지만 대학들에서 의대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전 잘 몰랐지만 사실 대한민국의 지금 이 학벌 사회, 학벌 서열화 그리고 지금 뭐 이런 이 뭡니까 이 과외비 같은 거, 이 모든 총체적인 거의 원인이 뭡니까? 의대 문제 아닙니까? 의대 문제. 지금 대한민국은 의대 중심의 사회거든요. 의대 중심의 사회란 말이에요. 누가 말해도 의대란 말이에요. 의대. 그러니까 각 대학별로 자기가 의대 총원이 몇 명인지가 되게 중요하나 봐요. 근데 이번 기회에 정말 깜도 안 되는 대학들이 의대 정원을 100%, 200% 늘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도권 밖에 있는 대학들 중에. 나는 그런 대학들이 이 정부의 실세들 혹은 이 정부 사람들하고 분명히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다 붕괴시키는 한이 있어더라도 그 의대, 특정 의대들, 의대 정원을 늘려주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짓거리 하는 것 같아요. 이걸로 얼마나 많은 걸 처먹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게 아니면 이런 짓거리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얘네들이 무슨 의료개혁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건 믿어지지 않는 거죠. 무슨 의료개혁이야, 집가진 것들이. 저는 의료개혁보다도 이게, 이 대학 재벌들, 사학 재벌들, 그런 것들하고 뭔가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들어요. 안 그러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무시무시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어제 오늘 지금 언론사 사설들이 지금 이 문제를 다 사설로 지금 내보내고 있어요. 막 염려가 커. 지금 막 어제 오늘 지금 계속 반복해갖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사설 몇 개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한겨레 의료 공백 위기 속 자중질환 당정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사태를 수습해야 할 정부 여당은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의대정원 문제를 둘러싼 의료계와의 갈등 해소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동훈이가 요번에 2026학년도 의대증원 보류하자고 제안했지만 그거 단번에 거절했지요. 대통령실이 수용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사태를 수습해야 할 방안을 모색해야 될 국면에서 외려 정부와
입장에 대한 혼선만 자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얼마나 웃깁니까? 이 개판이야. 아니, 한동훈이가 제안을 하면 정부가 받아야 되는 거고, 정부가 안 받을 거면은 아예 제안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보수정당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좋은 거야. 엉망이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아니, 지금 당대표가 제안을 했는데 안 받을 걸 왜 제안합니까? 이거는 원래 제안하기 전에 대통령실하고 다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되죠. 근데 아무 협의가 안 돼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이 제안하자마자 대통령실이 뭔 개소리야. 거절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나라 꼴이. 정부는 최근 불안감이 고조된 응급의료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안이한 인식을 보였다. 전국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24시간 진료가 일부 제한되는 곳은 3곳뿐이고 그 중에 2곳은 9월부터 정상화될 거라는 거죠. 응급실이 24시간 가동되더라도 진료 과목에 따라 응급처치 뒤 배후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한다. 29일부터는 간호사들도 파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땜질식 처방으로 투입된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병원 경영 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여파뿐이다. 이거 뭐냐면 지금은 전공의들이 없어갖고 간호사들이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병원이 그 경영난에 시달리다 보니까 지금 뭐 한다는 겁니까? 구조조정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먼저 잘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구조조정 여파. 간호사들도 지금 되게 황당한 거지. 대통령실과 정부는 고통스러운 개혁의 과정이라며 상황을 방관하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 창구를 열어 의정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불가능합니다. 아니, 의료계랑 대화할 새끼들이 이 문제는 의료계하고 합의할 문제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까? 이거는 이미 의사들하고 대화 안 하겠다는 거죠. 아, 난 정말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진짜로 큰일 났어.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셔야 되는 분들이고 건강 문제가 있는 분들인데 정말 걱정된다니까요, 지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큰일 났어요, 진짜. 경향신문 총파업 비상벨까지 울린 응급의료. 이대로면 공멸이다. 한국 의료는 지금 공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지금 전공의가 이탈한 다음에 그 빈 공간을 전문의들이 메꾸고 있었는데 전문의들도 지금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지금 이탈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응급의료 붕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119 구급대원들이 지난 23일 날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구급대원들이. 그리고 29일부터는 보건의료노조도 파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더 심해지는 거지. 보건의료노조는 왜 파업하냐면 이거 간호사들 욕할 수가 없어요. 야, 지금 이렇게 병원이 어려운데 간호사들 너희까지 파업해? 그거 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병원이 정상이 아니다 보니까 불법 의료행위 강요받고 있고 지금 그러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구조조정 위협까지 있으니까 간호사들이 파업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부한테 빨리 병원을 정상화시켜라, 그런 의미에서 파업하고 있는 거예요. 6개월째 어떤 출구도 찾지 못한 정부 책임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의대 증원 하려고 한다는 거? 그거 누가 이거를 부정해. 의대 증원 필요하다고 국민들이 다 이건 인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방향이 옳아도 실행 방법이 틀리면 정책은 추동력을 잃고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당연한 겁니다. 집단 휴학 중에 의대생들이 유급되면 당장 내년부터 증원된 신입생까지 합쳐 7,500명이 6년간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의대 교수와 시설을 어떻게 확증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는 거죠. 진짜로. 시민과 환자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은
의료계도 정부도 다를 거 없다. 근데 이렇게 뻔하게 말하면 안 돼요.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의사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안 돌아오냐 그건데, 아니 나는 의사들을 이해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제가 의사들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난 전공의들이 지금 돌아오지 않는 거, 이건 난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니 정부가 뭔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지. 조금이라도. 전혀 안 열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돌아와? 그러니까 전공의를, 의료가 욕하면 안 된다니까요. 정부가 어느 정도 돌아올 수 있는 안을 제시했을 때 안 돌아오면 욕할 수 있지만,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의대 정원 문제거든요. 그거 아예 그냥 건드리지도 않잖아. 언제까지 원점 재논의 요구만 되풀이하고 이 파국을 방치할 것인가? 의료계는 명확하고 통일된 개혁 로드맵과 차선 차악을 포함한 요구안을 제시하고 의대 교수들과 의원 모두 중재 물꼬를 트기 위해 마지막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대한민국의 의료는 끓는 물속에 개구리 신세에 놓여 있다. 의사는 양쪽 다 내 탓만 하는 중에 응급 필수 의료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대로 가면 공멸이라는 겁니다. 진짜 공멸이에요. 공멸. 근데 정부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심지어 조선일보도 비판을 합니다. 시간만 보내는 정부, 무슨 사고 나길 기다렸던 일부 의사들. 여기도 뭐 양비론이죠. 그래도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방점이 찍혀 있어요.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지방에 이어 서울 등 수도권 대형 병원 응급실도 운영 파행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의료 위기의 전조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우려가 아니고 진짜죠. 전공의 역할을 대신하는 전문의들의 필요가 쌓인 데다 코로나 재유행으로 경증 환자까지 응급실에 몰리면서 지금 응급실이 위기라는 거죠. 여기에 수도권의 전문의 수요가 늘면서 지역 의사의 연쇄 이동 움직임 등이 나타나 지방병원도 지금 타격이 크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무슨 지역규정 발전이에요.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 부분적 진료 차질이 있는 응급실은 소수라면서 상황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신입니까? 의료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정부의 모습은 시간만 보내는 것 같다. 의사들과 싸워 이기는 게 정부의 임무가 아니다.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의사들은 큰 인명피해와 같은 의료 사태가 발생해 정부가 비난을 받고 백기의 항복기를 바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면서 또 의사들을 비판하는데, 이렇게 쉽게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나는 지금으로서 나는 이거는 의사들이 아니고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정부는 땜질 처방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병원 필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회도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 간호사 합법화 등이 담긴 간호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웃기는 새끼들이야. 조선일보가 간호사법 찬성하던 놈들이에요? 난 이 새끼들은 이렇게 하려면 지들이 작년에 반대했던 것들 사과하고 반성 먼저 해야지. 그런 것도 없어, 이것들은요. 동아일보. 지방의대에 증원하는데 교수들은 수도권행. 누가 가르치나. 정부가 정원이 늘어난 32개 지방의대 교수 충원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기존의 교수들이 줄줄이 그만두면서 지역 의료가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사직한 교수들은 상당수가 지금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 옮겨가고 있어 지방의료 살리기라는 취지와는 달리 의대 증원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더욱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거죠. 지난달 10일까지 전국 40개 의대 소속 병원 88곳에서 전문의 교수 1,451명이 사표를 냈고,
이 중 255명이 병원을 떠났다. 지방대 교수 이탈이 심각하다. 여러분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나는 이 교수들 굉장히 영악한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지방대 의대 교수들이 지금 사실상 왜 낼까요? 정부의 부당함에 대해 분노한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전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의대 교수들이 이렇게 사표를 내는 이유가 있어요. 사표를 왜 내는 거냐? 사표를 왜 내는 거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의대 정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어디에 있냐면 의평원입니다. 의평원이 뭐예요? 한국의학교 교육평가원이거든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가 아니고 의학교육평가원.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여기서 뭐 하는 거냐면 그 의대가 과연 의사들을 배출할 만한 의대인지를 심사하는 곳이에요. 심사하는 곳. 근데 의대 직원이 10%만 늘어도 의평원이 심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심사를 떨어지잖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심사를 떨어지면요, 그 학교에서 그 학기 때 배출된 그 학생들은요, 의사가 못 돼요. 의사 면허를 못 봐요. 고시를 못 본다니까요. 심각한 문제야. 그래서 의평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의평원이 지금까지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럼 요번에 윤석열이 1,500명 지원해가지고 지방 의대들은 지금 다 몇십 명씩 막 30%, 50%, 100%, 심지어 200%까지 지원하는 곳들이 있거든. 그럼 거기 의평원이 가갖고 조사한다고요. 교수진들은 충분히 배치돼 있는가? 실습실 충분히 있는가?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가? 그거 안 돼 있거든요. 그거 안 돼 있으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평원에서 이거 통과 못하는 거예요. 통과 못하면 그 의대에 갈 필요가 없는 거야. 가봤자 의사가 못 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정부가 지금 교육부 통해가지고 이 의평원을 엄청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어요. 압박하고 있는데 그 의평원이 요번에 그 압박에 지면 안 되는 거야. 냉정하게 평가해서 이렇게 욕심 부렸고 분수 모르고 욕심 부렸던 그 의대들에 대해서 야 너희들 이렇게 증언하면은 너희 통과 안 돼. 너희들은 네 학교 나오는 학생들은 국가고시 못 봐.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학생들이 거기 지원 안 하겠죠. 지금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지방대 의대 교수들이 그거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설마 이렇게 하겠어? 설마가 아니야. 지금은요. 지금은 설마가 사람 잡는 시대예요. 윤석열 정권 들어와갖고 하는 짓 보세요. 의대 정원 1,500명을 이렇게 지금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지 않았어?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 의평원에서 지금 내가 있는 학교를 여기는 의대 교육을 하기에 부적합 학교로 딱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학교에 의대생들 안 온다고요. 아예 의대가 없어질 수도 있어. 그러면 난 그래서 요번에 지방 의대 교수들이 이렇게 지금 1,451명이 사표를 냈고 실제로 255명이 병원을 떠났거든요. 난 이게 그런 이유가 있다. 분명히 그냥 한 게 아니고 이건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지방 의대 교수들도 이탈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방의 의대 학생들이 막 늘어난 학생들을 어떻게 감당할 거야? 의대 교수들을 더 많이 충원해야 되는데 충원이 아니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이탈하고 있는데 중앙일보도 사설을 냈죠. 의료 현장 총체적 난국. 정부는 무슨 대책이 있나? 보수 언론도 다 난리예요 지금. 이 정도예요 지금. 전국 보건의료 노동조합이 29일부터 61개 병원에서 동시 파업한다는 거죠.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들이. 노조의 첫째 조건이 뭐냐 지금 파업하는 이유. 조속한 진료 정상화 지금 내걸고 있는 거예요. 경영난이 심해진 병원들은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무급 휴직이나 인구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간호사를 포함한 병원 근로자들이 극심한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는 거죠.
고용 불안도 느끼고 있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현재 의료 현황은 총체적 난국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5일 날 충북에서 임산부가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응급실이 없어가지고. 서울대 이대 목동병원의 남궁인 그 교수라는 분은 현재 의료 체계는 시한폭탄이다. 구급차는 지역을 넘어 뺑뺑이를 돌고 의료진의 번아웃은 일상이 됐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가 볼 때 정부는 지금 대응이 안일하다는 거죠.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보건의료 노조 파업 자제해야 될래. 그런데 대안은 없어. 이 보건복지부 장관 새끼 진짜 무책임한 새끼죠. 개새끼. 아무것도 몰라. 그냥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최선을 뭘 다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인 대안이 아무것도 없어요. 난 윤석열 정부를 적극 지지하는 노인분들, 특히 70대 이상 노인들. 나는 웃긴 게 뭐냐면은 병원이 지금 가장 급한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기본적으로 고령층 아니야, 고령층이요. 고령층. 물론 이 나이와 관계없는 중증환자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년층, 고령층이 병원에 많이 가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 고령층들을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위협에 빠뜨리고 있는 거야, 지금요. 근데 이거를 아는지 모르겠어. 본인들이 지금 했던 그 투표의 결과를, 그 투표의 대가를 지금 본인들이 치르고 있다는 거를 그분들이 알고 있느냐. 난 그게 정말 궁금해요. 알고 있을까? 우리 아버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게 문제야. 제가 윤석열이 당선되자마자 제가 방송을 몇 번 했습니다. 방송을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대가를 치러야 될 시간이라고 해서 방송을 했어요. 윤석열이 당선이 되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 방송한 거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때 이젠 뭐 노년층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대남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방송했는데 그때 방송한 것보다 훨씬 더 심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나라가 정말 하루아침에 삼류국가가 돼버렸어요. 정의? 공정? 씨발. 오늘 이슈로 준비는 안 했지만 오늘 어떤 문제가 나왔어요? 윤석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나온다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쓰지 않았습니까? 관저 한남동에 만들었죠. 근데 관저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불법으로 중축공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불법으로 중축해갖고 뭐 만든 거예요? 김건희 드레스룸하고 한증막 사우나실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불법으로. 이게 말이 돼? 아니 어떻게 대통령 부부라는 이 연놈들이 아예 대놓고 불법으로 관절을 만들면서 불법으로 증축해갖고 딴 것도 아니고 김건희 드레스룸 그리고 사우나실 만들려고 법을 어기고 그따위 짓을 합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 누리는 거에는 돈도 안 아끼고 그냥 정말 할 걸 다 하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완전히 엉망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돼? 정말 우리가 이 대가를 정말 너무너무나도 진짜 처참하게 치르고 있어요. 큰일 났어 진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갖고 이렇게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지금 붕괴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당장 진짜로.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너무 슬퍼요. 예.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